인류의 어제와 오늘을 등대마냥 밝히고 민족의 밝은 내일을 비춰주는 문자. 그 장고한 역사 속에 날로 눈부신 빛을 뿌리는 하나의 민족 문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우리 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문자의 역사와 하나로 이어놓게 되는 것은 국가가 형성되고 제도가 생겨나는 모든 사회 발전 과정이 다름 아닌 문자 생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매개 나라의 언어는 오랜 민족 문화와 전통의 바탕으로 돼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족어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남달리 순환에 찬 역사의 풍운 속에서 자기의 말과 구를 지켜낸 우리 인민에게 있어 더욱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 글자 훈민정음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언어리론과 역사, 문법, 지명연구, 사전 편찬을 비롯해서 언어학 분야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그마한 세계인 듯 하지만 대단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언어. 그 신비한 세계를 전문하는 사회과학원 연구사 선생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수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아름답고 어휘가 풍부하며 또 레이관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말을 글로 적는 것이 바로 우리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는 독특하고 기발한 창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적기법도 또한 특이한 것으로 해서 세계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특성을 가진 훌륭한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에 대한 역사는 바로 이러한 우수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지나간 어젯날의 우리 글자이거나 옛 역사책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의 기초이며, 이로부터 훈민정음이란 말은 지금도 우리 민족 문자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정음 또는 언문이라고도 불렀는데, 정음은 주로 문인들이 이용한 학술적인 이름이었고, 언문은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수한 우리의 민족문자 훈민정음이 역사의 어느 시기에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 먼저 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 중세 역사에서 과학과 문화가 크게 진보한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15세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시기 대표적인 임금은 조선 봉건 왕조 제4대 왕 세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품이 바르고 청명하여 책 읽기를 즐겼던 세종은 집권 기간 풍부한 학문 지식으로 적지 않은功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신분 제도를 초월한 적극적인 문화 장려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추구기를 만들고 우수한 우리 민족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바른 글자라는 뜻인데 우리 글자 이름을 이렇게 달게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예로부터 백성이나 양반도 다 같은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글자가 창제되기 오래전부터 일반 백성들은 어렵고 복잡한 글자 생활에 참가할 수 없었던 탓으로 누구나 다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요구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창제를 세상에 알리는 글을 세종이 썼는데 그 글의 한 대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 나라에서는 각각 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말을 적나니 우리나라 말이 한자와는 통하지 않아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딱하게 여겨 이 글을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집현전에 정림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 8명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1444년 1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글자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가장 과학적인 자모 글자로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런 글자를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민족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을 보면 고대 시기에는 신지 글자라는 고유한 민족 글자가 있었고 그 후부터는 리두 문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리찰 또는 리소라고도 부른 리두 문자는 한자의 뜻과 음을 비로 조선말을 표기한 문자로서 말 그대로 관리들이 많이 사용했으며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어려운 교람을 안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과학과 문화의 적극적인 발전은 이러한 현실의 변혁을 절실하게 요구했고 인민들이 다 쉽게 쓸 수 있는 새 글자의 창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대에 물젖은 많은 봉건 관료들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친 새로운 민족 문자의 연구가 시작되고 마침내 우리는 민족의 슬기로운 재능이 나온 훈민정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조선우표박물관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들이 적혀있는 기념 우표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바로 여기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들이 있는데 자음 17자, 모음 11자로서 모두 28자였습니다. 그 후 생활가정이 24개 글자가 소사생활에 오랜 기간 이용됐는데 언어 생활이 풍부하고 다양해지는 데 따라 1954년부터 자음 19자, 모음 21자로 늘려서 현대 조선어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창제 당시 훈민정음은 그 보급이 예상외로 빨랐는데 그것은 우리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아주 독특하고 과학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집현전 안에는 우리 글자의 연구 보급을 위한 원문총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학자들은 1446년 10월 정음의 사용 규범과 규칙을 교재한 훈민정음 해례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집현전의 대제학이었던 정린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28자로 글로 바뀜이 무궁무진하며 간단하고도 여긴하며 정묘하고도 두루 동한다. 문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기원과 때를 같이하여 발생한 인말과는 달리 글자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예술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말의 시공간적 제한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찾게 됐고, 그 과정에 인류 최초의 서사수단인 그린 글자를 발명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글자는 그 후 나라마다 제 나름의 오랜 형성 과정을 거치며 부단히 발전돼 왔는데, 이 과정의 글자에는 그 민족의 창조적 지혜가 깃들게 됐고, 점차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오늘의 세련되고 아름다우며 간결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자의 육사적 발전 단계는 그림 글자, 상형 문자, 표의 문자, 음절 문자를 거쳐 자모 글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물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 전달한 인류의 첫 미완성 글자가 바로 그림 글자였고, 그것이 추상화되고 도식화되어 문자 형태를 갖춘 것이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 후 인간의 사고 능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일명 뜻 글자라고 하는 표의 문자 형태들이 창조되어 문자 생활이 본격적인 시대를 열어놓았고, 그것이 음절 문자로 더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아시다시피 가장 발전된 자모 글자입니다. 자모 글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글자의 창제 원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자모 글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훈민정음은 오늘까지도 세계 언어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훈민정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러시아의 학자 꼰제비치가 쓴 저서입니다. 우리 글자의 역사를 취급하여 1979년에 발행한 이 도서에는 훈민정음의 독특한 창제 원리와 그 발전 과정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세기 중엽에 창시된 훈민정음은 조선의 중세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언어사적 지원으로 되며 조선 고유어의 근본으로 된다. 아마도 조선의 문자 체계처럼 많은 관련 저서들을 가지고 있는 문자 체계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족 글자인 후민정음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문자에 속합니다. 글자를 만들 때 이 말소리를 내는 발음기가의 모양을 본땀으로써 그 창제 원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는 그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따서 그로 했습니다. 그리고 느는 혀 끝이 또 입천자의 모양에 닿는 모양을 따서 느로 했고, 무는 입의 모양을 따서 무로 하고, 스는 이의 모양, 그리고 이건 목구멍의 모양을 땄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글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에다가 해결돼서 크가 나오고, 느에다 해결돼서 드가 나오고, 또 트가 나오고, 무에다가 해결돼서 부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성자를 만들고, 또 모음자인 경우에 하늘, 땅, 사람 해서 이것이 배합이 돼서 아야, 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민정음 28자,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 창제 원리가 가장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한 2,900여 개의 문자를 가져다 놓고, 그 중에서 이제 문맹 퇴치 사업에 어느 문자가 가장 적합한가 하는 이런 연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조선 문자 훈민정음이 최고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면 그 대학의 수백 년의 역사와 또 교육 수준으로 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학입니다. 특히 이 대학은 자기네가 그 언어학 연구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대학에서 이제 세계 문자들을 가져다 놓고 그 합리성,
독창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문자가 제일 우수한가 하는 그런 평가 사업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조선 문자가 단연 1등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유네스코 관계로 일본 오사카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 있는 그 세계 민족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문자들을 이렇게 다 전시해 놨는데 그 중에서 유독 그 조선 문자 밑에다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이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한 번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학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는 그 영국의 한 유명한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그 조선 글자는 발음 기관을 형상해서 글자를 만든 것도 독특하지만 기본 글자에 핵을 더하는 방법으로 그 음성학적인 동일 계열이 글자를 파생해낸 방법은 그야말로 기발한 착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민족 문자의 이러한 창제 원리는 훈민정음 원본을 간수하고 있던 한 사람에 의해 1940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6세기경에 이미 조선에는 정교한 글자가 있었다는 어느 한 나라의 역사 기록이 전해진 때로부터 많은 학자들은 우리 글자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조선 글자의 원리는 서사 생활에 이용된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학계의 미해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책의 발굴과 함께 마침내 우리 글자의 창제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조선 글자는 창제 시기와 창제자가 명확한 세계의 유일한 언어로 인류 문화사에 한 페이지를 새기게 됐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다 하지 않아도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넉넉히 배울 수 있다. 여기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보수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라 학교에 입학한 소학생들이 우리 글의 기초를 익히고 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에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하였는지 선생님과 함께 카드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카드를 보면서 자음과 모음을 맞추어서 알맞는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그와 유가 합쳐지면 겨입니다. 그와 어가 합쳐지면 거입니다. 보다시피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진 이 각야표를 통해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익히면서 글자를 빨리 습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글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각야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글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여기에 받침이 하나로 묶어져 이루어지는 글자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 학자들은 우리 글자의 이런 모양을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라고 부르며 그것들을 합체하면 글자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묶어 쓰는 방식을 음절식이라고 하며 이런 글자 형태를 네모글자 혹은 넙저글자라고 합니다. 우리 글자는 자모글자이기 때문에 문자의 모양이 뚜렷하고 교육이 쉬운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조선 민족이 창조한 이 각야표는 언제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1527년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재능 있는 어학자이고 교육자였던 최세진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글자를 가르치기 위한 훈몽자회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최세진은 교육을 위해 당시 민간에서 부르던 우리 글자 자모의 이름들을 처음으로 정식 기록했으며 우리 글자를 통속적으로 반절이라 부른다는 것과 오늘의 각야표 형식으로 된 글자표가 있다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글자표는 176자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글자나 글줄의 수와 차례가 140자로 된 오늘의 각야표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897년 어학자 리봉울에 의해 국문종리가 편찬됐는데 여기에 오늘의 각야표와 유사한 글자표가 처음으로 실렸으며 현재의 각야표로 고착된 것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봉건의 뿌리 깊은 질곡으로 소당문 앞에는 가볼 옴두조차 낼 수 없었던 우리 여성들은 배울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일을 하면서 또 밤에는 밤대로 이런 배틀에 앉아 배짜기까지 하자니 글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짬짬이 종음을 익혀 편지도 쓰고 시와 노래도 지었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가정일에 바쁜 육아에도 쉽게 익힐 수 있은 것이 바로 우리 글자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백 년 세월을 두고 우리 글자가 인민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자기의 본태를 변함없이 계승해 올 수 있은 데는 정음을 가장 많이 사용한 우리 여성들의 역할도 적지 않게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기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글자에는 다른 글자에는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바람소리, 하계 울음, 달기 울음과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가히 쓸 수 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조선어의 우수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문자는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명확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 말이든지 거의 다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짐승소리, 새소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글자이다 라고 당시 훈민정음 해례에서 밝혔지만 이것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나라의 말을 다 표기할 수 있는 우수한 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 호상 간의 적극적인 교류가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언어는 세계와의 관계 밑에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발전된 문자는 한 민족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제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타작에 의한 문자 생활과 인쇄 기술의 발전은 문자의 기술화를 촉진시켰고 사람들은 발전된 문자로 된 출판물들의 도움으로 높은 문화 수준을 지니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계 문화사와 언어화 발전에서 조선의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보다 실감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 살고 있는 조선 동포들입니다. 세계에서 언어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올림픽. 거기서 항상 우리 조선말이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 미개 국가들, 언어 없는 나라들, 글 없는 나라, 언어는 있는데 글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 훈민정음을 보급을 시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가 될 수 있고 글이 될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의 가나다라, 기억력, 자음, 모음이 현재의 21세기에 들어온 숫자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나.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가장 쉽게, 가장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훈민정음의
덕입니다. 세계 모든 문자들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숫자식 기술로 조합하기 적합한 글자인 것으로 해서 이미 국내외의 여러 곳에서 조선 글자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 글자는 실용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우수한 글자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소리는 순한소리와 고센소리, 된소리로 나누는데 다른 나라 글자들은 창제 원리의 차이로 해서 된소리를 표기할 수 없거나 고센소리를 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글자들로는 이 세 가지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 자모를 조합하면 1172자의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글자들로는 그 어떤 소리든지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어느 문어보나 문자 없는 나라들에서 우리 글자를 배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했던 것입니다. 20세기 훌륭한 발명품인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맞이한 인류의 문자 생활에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 영역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정보 언어의 세계였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문자를 식별해내는 고도로 발전된 이 세계에서도 우리 글자는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과시했습니다. 우리 글자가 정보 처리에 적합한 우수한 글자라는 데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공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놓고 자질 글자라는 새로운 개념도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글자의 매개 자모가 명확한 소리값에 대응되어 있고 그것을 적는 원리와 방식에서 과학적으로 째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글로 적고 글을 읽는 데서 우수한 성질과 기능을 갖춘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가 실현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글자의 우수성에 대해 찾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글자는 모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에 자음자를 적게 되어 있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모음자에는 보시다시피 아, 오와 같이 오른쪽 옆에 쓰이는 것과 우와 같이 아래에 쓰이는 것, 그리고 외와 같이 오른쪽 아래에 쓰이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소리 자음은 그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는가에 따라 왼쪽 또는 우쪽 또는 왼쪽의 우에 놓입니다. 받침은 언제나 아래쪽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글자는 글을 적는 원리가 명백하고 또 도형적으로 아주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 프로그램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글자체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글 입력체계는 된 소리를 제외한 14개의 자음과 12개의 모음을 좌우로 갈라 건반에 배열했으며 나머지 자모들은 연관되는 자음이나 모음을 결합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0개로 된 숫자판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손전화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전화기 숫자판은 보시다시피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오. 이 용어와 우리 글자가 있는데 이 용어는 26개 자모가 다 있는데 우리 글자는 20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20개의 글자를 가지고 우리 모든 글자를 다 불편함이 없이 타고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우리 글자의 도형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형적 연관성이 없는 다른 나라 글자와는 달리 우리 글자는 획을 더하거나 겹쳐 쓰는 그런 도형적인 원리가 아주 째여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만 가지고서도 모든 글자를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 조선어학 강좌에서는 우리 글자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교육 실천과 정보화 실천에 글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상들이 적극 창안 도입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재능보다도 우리 글자가 놀라우리만치 과학적인 체계와 원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앞서 나가는 데서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 민족의 밝은 빛을 도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 훈민정음. 우리의 글자가 과연 어떻게 오늘과 같이 완성되고 민족의 넋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는지, 그럼 그에 대해서는 다음 회분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의 어제와 오늘을 등대마냥 밝히고 민족의 밝은 내일을 비춰주는 문자. 그 장고한 역사 속에 날로 눈부신 빛을 뿌리는 하나의 민족 문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우리 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입니다. 에 대한 역사는 바로 이러한 우수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지나간 오옛날의 우리 글자이거나 옛 역사책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의 기초이며, 이로부터 훈민정음이란 말은 지금도 우리 민족 문자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정음 또는 언문이라고도 불렀는데, 정음은 주로 문인들이 이용한 학술적인 이름이었고, 언문은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자 훈민정음이 역사의 어느 시기에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 먼저 보기로 합시다. 하면 자그마한 세계인 듯 하지만 대단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언어. 그 신비한 세계를 전문하는 사회과학원 연구사 선생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수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아름답고 어휘가 풍부하며 또 레이관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말을 글로 적는 것이 바로 우리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는 독특하고 기발한 창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적기법도 또한 특이한 것으로 해서 세계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특성을 가진 훌륭한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 인류의 역사를 문자의 역사와 하나로 이어놓게 되는 것은 국가가 형성되고 제도가 생겨나는 모든 사회 발전 과정이 다름 아닌 문자 생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매개 나라의 언어는 오랜 민족 문화와 전통의 바탕으로 돼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족어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남달리 순환에 찬 역사의 풍운 속에서 자기의 말과 구를 지켜낸 우리 인민에게 있어 더욱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 글자 훈민정음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언어리론과 역사, 문법,
지명 연구, 사전 편찬을 비롯해서 언어학 분야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